삼성전기 오늘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가는 오늘 하루에만 9% 가까이 무너졌는데 외국인 지분율은 오히려 지난주보다 늘었습니다. 상식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누군가는 공포에 질려 주식을 집어던지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는 오히려 그 물량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쓸어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시장을 뒤덮은 이 극심한 혼돈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 이면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참으로 힘든 하루였습니다. 삼성전기 주가는 전일 대비 8.95%, 금액으로는 17만 8천 원이나 폭락한 181만 1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잠시 반등을 시도하는 듯 했지만 그 힘은 너무나도 미미했습니다. 오후로 갈수록 낙폭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오늘 기록한 장중 최저가 근방에서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매수세가 제대로 붙지 못하고 거대한 매도 압력에 짓눌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피가 마를 수밖에 없는 아주 좋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주가 그래프를 보면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찔한 롤러코스터, 아니 전쟁터 그 자체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 6월 30일에는 7% 넘게 급등하며 시장의 모든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인 이틀 뒤 7월 2일에는 무려 12%가 넘는 기록적인 폭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3일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3% 넘게 반등하더니 오늘 다시 9%에 가까운 급락이 찾아온 겁니다. 이런 극심한 변동성 앞에서는 아무리 노련한 투자자라 할지라도 방향을 예측하고 중심을 잡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폭락에는 아주 기이하고도 중요한 단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급락이 나오면 겁에 질린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주식을 내던지는 패닉 셀링, 즉 투매 현상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마련하지만 오늘은 정확히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거래량은 약 62만 주 수준으로 직전 4거래일 평균 거래량의 57%, 거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져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다기보다는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갑자기 실종된 매수 공백 상태에서 특정 주체가 내놓는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주가가 맥없이 흘러내렸다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 즉 모두가 공포에 질려 파는 장이 아니라 아무도 섣불리 사지 않는 장이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차이. 그렇다면 오늘 이 하락을 주도한 조용한 매도 주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시장의 매수세는 왜 갑자기 자취를 감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최근 5일간의 수급 데이터를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모든 혼란과 모순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 단서가 바로 여기에 고스란히 숨어있기 때문.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연기금의 움직임. 지난 5거래일 동안 연기금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삼성전기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렇게 내다판 누적 순매도 금액이 무려 1276억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루 이틀의 변덕스러운 매매가 아니라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꾸준하고 일관된 기계적인 매도 흐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매도 흐름은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공시를 통해 확인된 명백한 사실, 바로 7월 1일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전기 지분을 줄였다는 주식 등 A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보유 지분율을 기존보다 1.05%포인트나 큰 폭으로 축소해서 9.87%로 낮췄다고 공식적으로 시장에 알린 겁니다. 공시가 나온 바로 그날에도 연기금은 442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장기 투자 자금, 시장의 맏형이라 불리는 국민연금이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시장에는 엄청난 심리적, 물리적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 시장에는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매도자가 꾸준히 그리고 기계적으로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들이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을 위해 정해진 물량을 파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더 많이 팔고 주가가 빠져도 계획된 물량을 계속해서 파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 뒤에는 이들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고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꾸준한 매도
매도 주체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정확히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 외국인은 같은 지난 5거래일 동안 무려 4,46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연기금이 내다판 1,276억 원에 3배가 훌쩍 넘는 엄청난 물량을 오히려 공격적으로 사들인 겁니다. 연기금의 매도 폭탄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셈이죠.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도 시장의 공포를 느낍니다. 주가가 12% 넘게 폭락했던 7월 2일, 그들 역시 3,274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순매도하며 투매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도 사람이고 급락 앞에선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동한 거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점은 바로 그 다음 단 하루 만인 7월 3일,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1,286억 원을 다시 순매수하며 곧바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5일 전체 기간으로 보면 시장의 모든 매도 물량을 압도하는 강력한 매수 우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세는 지분율 변화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6월 31일 39.41%였던 외국인 지분율은 주가가 천당과 지옥으로 가는 급등락을 반복하는 와중에도 흔들림 없이 꾸준히 올라 7월 6일에는 39.59%까지 상승했습니다. 주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빠졌는데 외국인들은 바로 그 혼란의 틈을 타 소리 없이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한층 더 명확해지죠? 지금 삼성전기의 수급 상황은 아주 기묘한 형태로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국내 최대의 장기 투자자인 연기금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해 꾸준히 지분을 줄여나가며 주가의 상단을 억누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글로벌 자금을 등에 업은 외국인이 그 물량을 묵묵히 받아내며 오히려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두 거인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도대체 왜 지금 이 가격대에서 삼성전기를 이토록 필사적으로 사모으는 걸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을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환율이라는 변수.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50원대에서 1,520원대까지 빠르게 내려오면서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시세 차익을, 환율이 내리면 환차익까지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그야말로 주식을 사기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 일종의 이중 안전판이 마련된 거죠. 두 번째 배경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흐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5일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4%, 경쟁사인 마이크론의 주가는 무려 13.8%나 급락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 삼성전기의 주가 하락 역시 이러한 거시적인 외부 환경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관, 특히 연기금은 글로벌 업황 둔화 우려와 같은 외부 리스크를 먼저 반영해서 일단 비중을 줄이고 위험을 회피하자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들은 이러한 외부 충격으로 인해 한국의 우량한 기업, 즉 삼성전기의 주가가 본질 가치 대비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싸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절호의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는 거죠. 결국 지금의 주가 하락은 기업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기보다는 글로벌 악재라는 짙은 안개를 배경으로 국내 최대 큰손과 해외 큰손의 관점 차이가 힘겨루기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연기금의 기계적인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얼마나 그리고 어느 가격대에서까지 적극적으로 받아주는지에 따라 단기적인 주가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거인들의 싸움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5일 누적으로 보면 개인은 6,076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는 일종의 착시가 있습니다. 이 매도 물량의 대부분은 주가가 7% 넘게 급등하며 축포를 쏘아 올렸던 6월 30일 단 하루에 집중됐거든요. 그날 하루에만 무려 6,175억 원을 팔았습니다. 이제 고점이겠지 라는 생각에 차익 실현에 나선 겁니다. 반대로 주가가 12% 넘게 폭락하며 공포가 극에 달했던 7월 2일에는 3,454억 원을 순매수하며 하락하는 칼날을 잡았습니다. 전형적인 엇박자 매매가 나타난 거죠.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는 패턴 자체는 이상적이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극심한 구간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상승의 과실은 놓치고 하락의 고통만 키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 7월 3일 주가가 3% 넘게 반등하던 날 공매도 수량이 92,000주로 평소
평소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당일 전체 거래량 대비 비중이 5.5%에 달했죠. 이는 시장의 추가 하락을 예상하는 세력이 주가의 일시적인 반등을 틈타 공매도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늘렸다는 의미, 이들 역시 오늘의 주가 하락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포에 질릴 단계는 아닙니다. 공매도 잔고 자체가 전체 상장 주식 수 대비 0.29% 수준으로 아직 위험 수위라고 보기에는 이릅니다. 오히려 이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주가가 예상을 깨고 반등하기 시작하면 이 공매도 물량은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 주식을 다시 사서 갚아야 하는 숏 커버링 물량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오히려 주가 상승에 강력한 연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하락 압력과 상승 잠재력, 양쪽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는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데이터를 종합해서 우리 삼성전기 주주님들은 앞으로 무엇을 확인하며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지금처럼 안개가 자욱하게 낀 상황에서는 몇 가지 명확한 기준점을 나침반처럼 세워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늠할 3가지 핵심 체크포인트를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두말할 필요 없이 외국인의 수급 연속성. 지난 5일간 4,462억 원을 사들인 이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이어지는지가 단기 흐름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겁니다. 만약 내일도 주가가 하락하는데 외국인이 오늘처럼 수천억 원대의 순매수를 기록한다면 이는 특정 가격대 이하에서는 주가를 방어하고 물량을 적극적으로 담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명확한 신호. 반대로 이들이 갑자기 대규모 순매도로 돌아선다면 그때는 정말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바로 거래량의 변화. 오늘 주가는 9% 가까이 폭락했지만 거래량은 오히려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아직 공포에 기반한 투매 국면은 아니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일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더라도 거래량이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하방 압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퍼지면서 주가가 빠진다면 그건 버티던 물량마저 손절하기 시작했다는 위험 신호이므로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 가격 그 자체. 기술적으로 중요한 심리적 가격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주가는 장중 저점인 177만 8천 원 근처에서 마감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가격대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이 가격을 딛고 옆으로 횡보하거나 반등의 실마리를 찾는다면 최상이지만 만약 이마저도 힘없이 무너진다면 아래로는 170만 원대 초반까지도 하락폭이 열려있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반등에 성공한다면 오늘 시가였던 198만 9천 원 선을 다시 회복하는지가 1차적인 저항선 돌파의 신호가 될 것. 결국 오늘의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흐름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죠. 연기금의 구조적인 매도와 외국인의 전략적인 매수라는 거대한 힘겨루기 속에서 우리는 어느 쪽의 힘이 더 강한지 그리고 그 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매일매일의 데이터를 통해 냉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준비한 게 있죠. 매일 밤 데이터를 직접 돌려보고 실전 매매할 때 기준표처럼 확인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만큼은 기준 없이 흔들리다가 엇박자 손절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해서 이 자료들을 전부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먼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흔들릴 때 세력과 기관의 평균 단가를 역산해서 기준 가격대를 잡아볼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어느 가격대에서 비중을 조절해야 하고 어디를 지지선으로 봐야 하는지 감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세력 단가 지지선 계산기 시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자료는 대장주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때 빠져나간 자금이 어느 후방 소부장 섹터나 전장 밸류체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AI 자금 순환 맵. 단순히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번지는지 같이 보실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추가로 차트 설정하실 때 복잡한 지표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눈에 편하고 직관적으로 흐름을 볼 수 있게 정리한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도 준비해뒀습니다. 여기에 계좌 리스크를 관리하고 매매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전 매매 전략 노트 통합본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5060 세대분들은 이런 자료를 받아도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순환매 흐름과 주도 섹터 변화를 장중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까지 같이 준비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의 큰 판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시크릿 책자 3권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법칙 돈의 시선, 그리고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까지 전부 묶어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기분 좋게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저와 끝까지 중심 잡고 가시겠다는 의미로 구독 완료 딱 4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다음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 간단히 작성만 해주시면 필요한 실전 도구들과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까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유료 리딩방 가입하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매일 전화를 드리는 방식 아니냐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식의 불편한 연락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링크 안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정리해 놨으니까 편하게 확인하시고 여러분만의 매매 기준표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복잡한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늘의 폭락은 기업의 가치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논리를 가진 두 거대 자본이 충돌하며 발생한 수급의 균열. 결국 중요한 것은 하루짜리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감정이 아니라 이 거대한 돈의 방향성이 내일도 계속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 연기금의 매도와 외국인의 매수. 이 힘겨루기의 승자가 누가 될지 내일장에서도 숫자 하나하나 같이 확인하면서 중심 잡고 가보겠습니다.